한 5가지 정도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저성장이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뭐 특정한 기간에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을 전부 썼을 때 잠재 성장률을 말을 하는데, 지금은 미국보다 저희가 높습니다. 지금 아마 2021년, 뭐 20년 정도로 보면 저희가 잠재 성장률 2% 중반, 미국은 1.8%인데, 이게 이제 10년 후에는 미국이 저희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이상하게 성장률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요인은 뒤쪽에 보시겠지만은 노동력 부족이죠.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세수가 감소한다는 거죠.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위기인데요. 이게 경제 위기 과거에 우리나라 거 보시면 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림에서 잘 안 나타날 수 있는데 경제 위기는 겹쳐서 옵니다. 이상하죠. 예. 금융위기, 재정위기 바로 겹쳐왔고요. 외환위기 때도 뭐 9.11 터지고 우리나라엔 카드채 위기 터지고 코로나 위기 2020년에 들어갔는데 저는 1, 2년 안에 또 한 번 터질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말하는 오일 쇼크일 수도 있고 신흥국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 위기들이 겹쳐서 온다는 게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게 지금 뭐 기재부든 아무튼 뭐 재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브하게 그 재정 여건을 전망하시는 건 아닌가. 뒤쪽에 또 내용이 있는데 위기 때마다 국가 채무비율이 급증하고요. 재정 수지가 엄청 악화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을 전망할 때 그렇게 일직선으로 쭉 미래를 볼 게 아니고 뭔가 이런 위기의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최소한 뭐 시나리오별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보면 이제 그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마다 추경이 많이 증가합니다. 2020년, 2021년은 그 숫자가 조금 틀렸는데 그건 뭐 아무튼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한번 들어간 것 같고 자 위기 때 외환위기 때도 있고요. 위기 때 추경이 대규모로 편성되는 건 좋은데 보시면 위기가 아닌 때도 추경이 계속 편성이 되죠. 특히 2015년 이후에 제 기억으로 뭐 일자리 무슨 뭐 그리고 또 뭐였더라 뭐 미세먼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경을 정치에 이용한다. 저희들이 때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재정 구조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예요. 국가 채무나 국가 재무 GDP를 쭉 올라가는 추세인데 금융위기 때 팍 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 위기 때 경제 위기가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나올 때마다 뭐 올라가는 건 좋은데 갑자기 튀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이제 저성장 말씀드리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성장률을 줄인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노년 부양비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 말은 세금을 내는 인구는 점점 줄고 그 세금으로 정부가 복지 지출을 했을 때 그 혜택을 받는 인구는 점점 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향후 좀 미래의 어떤 재정 구조에 상당히 위험 요인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복지 포퓰리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들 하셨고요. 올라가는 건 좋아요. 뭐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서 복지 지출 비중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왠지 좀 최근에는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진 수준에 맞추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기간을 길게 잡았나요? 한 2007년에서 2021년에 총지출 증가율은 6.4%인데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8.9%입니다.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앞에 네 가지 말씀드렸던 뭐 리스크 요인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복지를 많이 하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찬성하지 않지만 그것도 뭐 정치 철학이고 국정을 운영하는 철학이고 좋다. 근데 그렇게 정부가 많은 돈을 갖고 걷어들이고 쓰는데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IMD 경쟁력 지수를 보면은 왼쪽에 네 개의 부분인데 경제, 그다음에 정부 효율성, 그다음 비즈니스, 그다음에 인프라 쪽인데
정부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효율성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퍼블릭 파이낸스하고 텍스 펄러시를 해놨는데 조세 정책 쪽은 순위가 막 떨어지죠. 예.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게 정부의 비효율성, 걷어들인 만큼 잘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요. 5가지에 대한 대응 방안은 한 1분 정도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세수 감소는 우리가 뭐 소득세, 법인세, 뭐 세율 조정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물론 뭐 좀 그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멀리 본다면 당장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희도 간접세, 그러니까 소비세 중에서 개별 소비세 말고요. 부가가치세 쪽도 이제는 좀 인상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역진세이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의 마이너스 요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만 뭐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위기 쪽인데 추경을 좀 타성적으로 편성하는 건 좀 지양하자. 매해 추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을 편성했을 때 의회가 그거를 커트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는 그런 능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정부안대로 거의 의회는 뭐 조금 조정하고 그냥 통과시킨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역시 그 세금을 내는 인구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를 좀 밑에는 적어놨고요.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은 우리나라 복지 재정 지출이 너무 복잡해요. 중복되어 있는 것도 많다고 보고요. 그걸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짜로 정부가 돈을 쓸 때 그게 정말 국민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큰 정부 얘기인데요. 뭐 재정 지출에 대한 뭐 구조조정도 있고 뭐 조세 제도를 좀 단순화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재정의 공개 범위를 세밀하게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 뭐 김철 교수님 비롯한 훌륭한 재정학자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사업별로 사후에 좀 실제 효과를 한번 분석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 재정 지출은 없애야죠.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효과도 없는데 무리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쓰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그냥 뭐 페인트 칠 덧칠하듯이 계속 쌓이는 게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